사실은 어제 점심자리에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모든 걸 떠나서 김은경 중심으로 봤을 때 남편도 투신자살, 시아버지도 투신자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 가족 전체로 본다면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마저. 미국에 사는 신우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팩트인 겁니다. 이거는 김은경의 아들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경의 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친아버지도 투신자살, 친할아버지도 투신자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김은경의 남편 되는 그 남자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투신을 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 사는 신우는 부부가 엄청나게 불화였다. 라는 말도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그 당시에 현장을 봤던 사람들의 그 증언도 좀 엇갈리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또 이제 이것을 어떤 이 직접 관련자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브런치 스토리라고 하는 그 공개 블로그에 달려 있는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오빠가 뛰어내린 것도 회사 명의가 바뀐 것을 알고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김진아 이 신우가 쓴 글인 줄 알았어요. 왜냐 오빠라는 표현을 써서 김진아가 계속해서 오빠라고 그랬거든요. 투신자살한 그 남자 김은경의 남편을 저는 그냥 그게 바로 김진아가 쓴 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댓글 다는 메커니즘상 또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김은경을 공격하는 쪽에서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그 회사가 명의가 바뀐 것을 보고 김은경의 남편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뛰어내린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이제 공유를 할 게 있습니다. 그 신우들이 김은경 입장에서 보면 신우들이 여럿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우 중에 한 신우의 남편. 지금은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이 살았던 그 남편이 아시아 N이라는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보를 했습니다. 그 아시아 N의 그 한국 기자협회 회장을 지낸 이가 여기 대표인데요. 이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은경의 아들도 14살이었고 내 아들도 14살이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 보니 김은경의 아들이 구석에서 오락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사촌이죠. 다가가서 왜 외삼촌이 자살했어? 하고 물어보니 그 김은경의 아들이 대답하기를 엄마랑 저녁에 밥 먹다 싸우다 숟가락 던지고 그 길로 떨어졌어. 라고 담담하게 말했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다더라. 그런 말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김은경의 큰아들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도 않고 장례식장에서 오락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라는 말을 내 아들이 했었다.
처제 김진아가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오빠 장례식 상황 설명을 하면서 이제 겨우 서너 살 된 둘째 아이의 반응은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어.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어. 라고 글을 올렸던데 아마 김진아 처제는 큰 조카, 작은 조카를 착각한 실수인 것 같다. 현재 밝혀진 그 죽음의 진실이 바로 잡아지길 바란다. 평소에도 이 다음 대목도 이제 중요한데요. 평소에도 김은경 씨는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해서 가족 모임에서도 매우 껄끄러운 분위기가 된 적이 많았다. 이제 이런 것은 그냥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만 해드리고 여기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 내부 일을 저희가 뭐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은경의 아들은 그때 엄마 아빠가 어마어마한 싸움을 벌였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미국에 있는 고모 김진아 그다음에 또 다른 고모부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고모부가 이렇게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둘이 막 싸웠다. 밥 먹다가 싸웠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으로가 아니라 그때 지금 이제 이 큰아들 얘기로는 그때 14살이었으니까 다 기억하고 얼마나 나이 아닙니까? 안방에서 안방 소파 앞에서 이제 아빠는 누워 있고 자기는 뭐 다리를 주무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빠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거실에서 안방으로. 그러더니 이제 쿵 떨어졌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이럴 때 항상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해 보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얻어가는 이익이 있을까? 실익이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실익이 없는 진술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단 추정을 해보는 거지요. 자기 이익이 걸려 있을 경우에 말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이러는데 자기의 실제적인 이익과 관계없는 얘기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제 이 김은경의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김은경의 아들은 현재 엄마의 명예회복이라는 실익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이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고모부대는 최모 씨라는 사람이 막 싸웠다고 한 증언은 그 최모 씨한테 뭐 실익이 지금은 없을 텐데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초점은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은경 입장에서 봤을 때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장례식장이 전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고가 난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발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고속버스로 한 3시간쯤 걸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현장까지 가서 문상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당시에 이제 부고장 저희 부고 기사가 나 있습니다. 저걸 보니까 김은경 씨 시부상 김은경하고 가로 열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저런 부분은 그냥 눈에 띌 겁니다. 땡땡씨 별세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시부상 3일 오후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063으로 가 있는데 063은 전라북도 지역번호입니다. 자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제 미국에 사는 신우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잘난 금융감독원 부원장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겨가는 모습을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도 되면은 금융기관들이 내는 부의금 액수가 상당할 것이다. 어떤 시청자는 댓글을 하나 달아놓으셨는데 이건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댓글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그분은 이런 쪽의 사정을 좀 아시나 봐요. 적어도 5억 내지 6억 이런 말씀까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김은경의 아들 되는 그 아들은 뭐라고 했느냐? 고모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고모는 그때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모는 그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한테 뭐 부의금을 챙겼다느니 안 챙겼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 고모가 막내 고모라는 표현을 썼던데. 근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에 산다는 그 신우되는 그분이 뭐라고 또 해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짐작하는 건 이겁니다. 짐작입니다. 당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이 초상이 나도 오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선배라고 부르시는 뭐 선배님이신데요. 그분도 이제 그분이 그 부인상을 당하셨는데 그 아들이 일본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 유학 중인 아들이 본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못 왔습니다. 그 상을 치르는 사흘 동안 못 왔습니다. 결국은 못 왔습니다. 못 오더라고요. 올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그때 알아보고 그랬는데 불과 일본인데도 못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워낙 까다로워갖고. 어쩌면 그 미국에 살고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신우의 편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냥 짐작컨대 그런 겁니다. 아무튼 팩트만 얘기하면 장례식에 못 온 건 맞은 것 같다. 이제 이거고. 그러면 부의금을 챙겼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 신우가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다른 신우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 형제간들이니까 이제 거기서 들은 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그 상속 문제. 이것도 역시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김은경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은경의 아들이 반박을 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 고모들은 상속을 받았다. 고모들은. 그렇지만 엄마하고 나는 상속도 안 받았다. 상속도 포기했다. 엄마하고 나는. 아빠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엄마하고 나는 상속도 포기했다. 그런데 고모들은 오히려 상속을 받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이 큰 소리냐 이제 이런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김은경의 아들이 자승자박한 것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경의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세 덩어리가 있다고 봤을 때 가장 큰 덩어리가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이미 김은경의 남동생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상속도 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은경은 이미 서울에 있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빌라 공시가로 61억 거래시가로 100억 상당의 그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주에 그 시아버지가 살고 있었다는 그 집, 이 집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시청자는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아버지가 빚이 있다면 만약 전주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이 있다든지 이러면 왜 상속을 받으면 채권도 상속을 받지만 채무도 상속을 받잖아요. 이 법학 박사인 김은경은 채권과 채무를 다 상속을 거부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따져봐야죠. 아무튼 누가 범법을 했다 아니다 이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집안 사정까지
이제 아라리 콜콜이면 우리가 이게 끼어들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은경이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김은경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168석 제1야당 슈퍼 정당을 새롭게 변모시키겠다는 그 미션을 가진,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혁신위원장입니다. 현재. 따라서 김은경이 노인 폄하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왜 중요했느냐,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중요했고, 그 노인 폄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면서 시부모를 18년이나 모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시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공방이 휘말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김은경이 그냥 보통 아무도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그런 보통 집안의 며느리이자 뭐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왜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가족들끼리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고 화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해명하면서 자기가 노인을 얼마나 공경해 왔는지 그 중요한 근거로 이걸 제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노인을 공경했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서 시부모를 18년을 모셔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진실 여부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은경이 노인 폄하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시부모를 모셨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그 자가 노인을 폄하했다는 것에서 사과하는 것도 다 거짓 사과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김은경의 혁신위원회는 명분상으로 보거나 실리상으로 보거나 그 무엇으로 보건데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당장 해체를 해야 되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없는 개인사가 아닌 겁니다.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자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노인 폄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국민적 논란이 되자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그걸 사과하고 해명을 할 때 자기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근거로서 시부모를 18년이나 모셔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완전 100% 거짓말일 수도 있다면 그 사과는 100% 거짓 사과인 거고, 그 사람의 노인 폄하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끌고 있다는 혁신위원회는 그 존재 근거를 100%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혁신위원회의 모든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시간 현재 혁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 문제입니까? 한국 여교수 총연합회가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은경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 뭐라고 했느냐,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냈다? 이 말에 이제 그 현직 교수들이 갑자기 열을 받은 겁니다. 상식에 벗어난다. 여교수 먹칠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